안녕하세요. 무상보렛입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저도 뭐 계좌도 수익을 막 기록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들면서 좀 많이 밀렸어요. 밀려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8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한 2%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작은 막판에 밀려서. 2.38% 하락했네요. 보면 참 외국인 보면 일관성을 가지죠. 그냥 주구장창 팝니다. 주구장창 팔고 진짜 언제까지 파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공매도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게 증권사거든요. 여기 아마 보면 어디엔가 아마 있긴 할 건데, 저게 넘어가시고, 하여튼,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내일이 이제 중요하죠. 내일 조금 더 하락하면 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죠.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21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이 21선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 좀 더 하락이 나오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급등을 해서 그리고 이미 5일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1선하고 이격은 좀 벌어져 있는데 이 21선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카톡 그림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다른 분이 올려주시는 건데 코로나하고 어떤 08년도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막바로 보여주기는 좀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볼게요. S&P 500 지수하고 500 지수인데 예전에 08년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여줬는데 코로나도 거의 비슷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까지 이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뭐 이런 게 이제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 같아요. 코스피 같은데 코스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는 S&P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고 뭐 여기서 쭉 하락해도 여기에서는 거의 지지가 나오겠죠. 너무 또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살짝 깨도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마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상승을 하게 될 거고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어야겠죠.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일요일 날에 아는 형님하고 어떤 초보 투자 친구를 만나서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초보 투자 친구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앞으로 그런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경인 회계사 강의도 듣고 그래서 한번
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만났죠. 만났는데 배당 투자를 하겠답니다.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뭐 직장인이 배당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배당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배당 수익률. 뭐 배당 투자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한 그 결정 요소가 될 것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을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주, 그쵸? 배당 성장주라는 말을 하죠. 배당금이 이렇게 장기간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성장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배당 수익률이 0.2%, 0.5%, 0.7%, 0.9%, 뭐 1.2%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배당 성장주를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있죠. 정액 배당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정액 배당. 정액 배당을 하는 주식이 있죠. 매년 뭐 500원, 매년 700원 이런 식으로 또 배당을 하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로 좀 잡스러운 것들은 배당금이 들쑥날쑥한 애들이 있죠. 어쩔 때는 많이 주고 어쩔 때는 배당금을 삭감을 해서 도통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주식들을 뭐 찾는 방법은 뭐 많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뭐 이렇게 배당 성장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아이투자에서 어느 분 부쿠원의 블로그네, 아이투자 블로그인데, 이렇게 뭐 그 10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리는 기업 해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걸 갖고 이제 투자를 할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가 직장인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잘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배당. 이 배당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개인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현금이 배당인데, 기업이 배당을 하려면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많이. 배당을 해줄 만큼. 물론, 미국에서는, 이 비찬치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배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사주를 사는 경우도 많고, 직접적으로 돈이 없는데 불구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면 그걸 배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기업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배당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벌어들이는 현금에서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쵸? 결국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장기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왔거나, 아니면 꾸준히 뭐 정액 배당을 했다던가, 아니면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얼마를 배당했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했다든가,
이런 기업이라면 현금을 꾸준히 벌어왔다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기업일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과거 장기간 동안 이 기업이 과연 배당금, 매년 배당금이 어떠한 추이를 보여왔으며 배당 성향은 어땠으며 그리고 배당금을 늘렸는지 아니면 그리고 꾸준히 이익을 냈는지 뭐 한두 해 정도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유지했는지 이러한 것을 보고 어떤 포트를 짜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한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로 포트를 꾸민 다음에 포트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적정한 시기 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개 내지는 20개 정도의 기업으로 포트를 채운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반드시 올라가는 기업이 있을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에 떨어지는 주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매도하는 거고 더 떨어졌으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런 리밸런싱의 효과도 무시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형님하고 제가 동시에 물어본 게 있습니다. 뭐를 물어봤을까요? 그 친구한테. 배당 투자라는 거는 배당의 가치를 두어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저평가 여부를 가리는 거겠죠. 그걸 배당 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형님과 제가 물어본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친구가 우리가 이제 물어본 거는 이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떨어질 때 추가 매수했겠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했죠. 그래서 아니 네가 배당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이제 답변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주식시장 격언 중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투자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배당 투자처럼 가치 투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없겠죠. 예,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로 된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싸게 산다는 거고 그리고 또 배당 투자의 장점은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 6%, 많게는 7, 8%, 9에서 10%까지 올라간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주가 하락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배당금이 쫙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아주 잘 벌고 배당금이 쫙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대부분 그런 걸 바라죠.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기가 막힌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능이나 이런 게 웬만한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가치 투자에 기반을 뒀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만약에 그 불행스럽게도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 잡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 잡지 말고 참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잡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으려는 거는 뭐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항상 그 느끼는 거는 여기가 바닥인 거를 이렇게 올라야만 알 수가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더 나와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오면 여기가 바닥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여기가 바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매수하고 여기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항상 현금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은 증권 분석이라든가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지 좀 오래돼서 모르는데 거기 이제 방어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그 채권하고 이제 주식의 비율인데 채권을 현금이라고 하면 거의 50대 50일 거예요.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뭐 공격적인 투자자라 그러면 아마 주식 비중이 한 7, 80%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채권하고 주식하고 보통.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엄이 추천한 방법은 네가 적정한 비중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 비중을 맞춰서 가라. 50대 50으로.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쭉 올라가서 주식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팔아서 채권을 사고 만약에 나중에 뭐 채권의 비중이 50% 이상 뭐 60%, 70%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또 팔아서 주식으로 사고 아예 네가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논리적으로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에 잡는 거는 다 운입니다. 순전히 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분할 매수로 따라갈 수가 있고 현금 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분할 매수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주식 비중이 약 60%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한 15% 정도 추가 매수를 이 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로 가보겠다. 그러면
뭐 하여튼 이 저점까지 왔을 때 주식 비중이 75%로 되는 거고 현금 비중이 25%로 남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뭐 이익이 뭐 위에서만 분할 매수가 됐다면 안타깝게도 이익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 아래에서 잡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익으로 됐으면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급반등했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줘야겠죠. 예. 여기서 그냥 쭉 갈 거야 뭐 이래도 이렇게 쭉 갈 거가 아니라 여기서 올랐지만 나는 현금화하지 않고 충분한 배당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거야. 그렇게 해서 현금화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5%에 남아 있는 거죠, 현금 비중이. 근데 얘가 또 빌빌빌 떨어지더니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내가 뭐 또 한 15% 정도 추가 매수를 시작하겠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가 다 끝났다 그러면 90%의 비중이 차는 거고 이제 10%만 현금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거의 이제 그 다음부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마저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다 사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직장인이라면 이제 월급이 들어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주식 자산에 돈을 더 넣지 않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스탑되고 오를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장기간 동안 배당금을 늘려온 성장주라든가 뭐 요런 주식 위주로 포트를 짰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회복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기업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돼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주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배당 투자할 때 이제 배당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로 네이버에서 이제 볼까요? 배당 뭐 책이 많이 있지만 뭐 다른 거는 저는 읽은 배당 투자에 관해서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책은 없고,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절대로네, 절대로. 요 책이죠. 요 책이에요. 이게 왜 책이 없지? 제목이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맞는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는 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나쁘지 않은 책이에요. 괜찮습니다. 책 내용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고, 물론 이제 전부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만 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고, 되게 좋아요.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가 따라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여가쟁이구나. 여가쟁이. 그리고 이제 한 얘기가 이 책에 보면 신준 회장님이 이 한국에서도 배당 투자는 매력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고 백테스팅을 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무작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작위로 골라서 배당주죠. 배당주인데 무작위로 골라서 아마 어떤 식으로
싶다고 얘기는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배당주를 무작위로 골라서 10개를 골라서 정액으로 투자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리밸런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게 있으면 팔고 팔아서 떨어진 거를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했는데 그 10년간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약 30%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백테스팅이니까 실제로 하면 달라지죠. 왜냐면 슬리피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종목을 픽업을 잘해야 되는데 픽업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친구한테도 얘기한 게 대형주, 예, 이제 10에서 20종목 하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거를 반드시 적정 비율로 섞어라. 그냥 뭐 3대 3대 3 하면 되겠죠. 4대 3대 3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고배당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죠.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 배당 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정액 배당주, 예, 배당주 이것도 섞어라. 뭐 4대 3대 3, 4대 3대 3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배당주면서 뭐 대형주, 고배당주이면서 중형주 이렇게 섞으라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섞으면 뭐 한 1, 20종목, 많게는 진짜 많게는 20종목 정도까지 하면 웬만한 그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다 제거가 됩니다. 예, 제거되고 웬만하면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로만 하고, 뭐 편출 같은 경우도 편입할 때 뭐 20종목이 만약에 꽉 차 있다 그러면 뭘 하나 빼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편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저점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평소에 현금 보유를 항상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 현금의 일부를 분할 매수로 산다. 사라. 그리고 오르면 내가 뭐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에 샀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기업이고 하면 바로 계속 보유를 하는 거고, 아니면 오른 만큼 리밸런싱하고 들어오른 기업으로 해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 이런 거를 또 깨고 더 내려가면 뭐 더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하면, 그리고 가치 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 저점을 깬 이날 있죠. 요날 다 파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던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이 봉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봐도 여기서 지금 개파락으로 이 봉이 깨버렸죠. 다음날 반등하지만 여기서 다 팔거나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가치 투자한테는 그게 아니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겁니다. 물론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내서 그런 기업을 다 속아내 버리겠다, 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속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속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하여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아침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 떨어져가고 좀 우울합니다.
되게 우울하고 미국 지수는 약간 반등하고 있네요. 뭐 아까 한 1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약간 반등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지수 순간에서 이 순간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이 100%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지금 100%야 주식 비중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했고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추세 추정을 한다 그러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치 투자자 입장이고 내가 그러한 포지션에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싸졌다 그러면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심하실 게 뭐냐면 이게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 해주고 그런 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사지 마시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 위주로 사세요. 그런 게 훨씬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코로나가 좀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또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투자 잘 해서 수익 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